예, 안녕하세요. 아저씨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왜 악재는 올라갈 때 발생하지 않고 이제 다 크게 올랐다가 내려오는 도중에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동성제약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. 지금 악재 터진 것 중에. 자, 불법 리베이트 관련해서 기사가 나와갖고 급락을 해버렸습니다. 예, 급락을 해버렸어요. 자,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여기서부터의 가격을 보자면 5,000원 좀 미치네요. 5,000원 밑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서 25,000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그의 두 배인 5만원까지 또 찍어버립니다. 엄청난 거죠. 자, 전형적인 이제 세력주라고 볼 수 있는 패턴이고요. 정말 힘이 센 세력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굉장히 힘이 셌죠. 원래 2차 파동이 전고점까지 가는 게 거의 뭐 정설인데 거의 뭐 다 그렇다라고 보는 건데 그걸 뚫어서 한 번 더 갔습니다.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언제나 그랬듯이 떨어지고 개파락하고 떨어지고 하한가 맞고 그 다음에 또 하한가 맞고 이번에 악재까지 발생을 했습니다. 항상 거의 이런 끝난 다음에는 이러한 악재가 늘 발생을 해요. 정말 자주 발생을 합니다. 이거와 이제 유사한 종목이 네이처셀이겠죠. 얘도 여기서 악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여기랑 여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오를 때는 발생 잘 안 해요. 예, 네이처셀도 아예 작정을 했죠. 결국 걸렸잖아요, 이것도. 근데 걸렸는데 웃긴 건 걸리고 나서 뭐 구성 어쩌고 하고 또 걸려서 올라갔어요. 예, 뭐 진짜 제대로 이게 뭐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, 예, 자 끝에서 또 해먹고 나갔다라고 전 볼 수밖에 없거든요.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, 강한 상승, 그 상승으로 계속 랠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천천히 죽는 거, 예, 이런 모양이 좀 자주 나옵니다. 죽는 차트에서는. 이렇게 천천히 죽어서 사람들이 못 던져요. 잘 이게 한 번에 꺾이면 던져버리는데 또 반등도 나오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던지는 좀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이런 이렇게 다 오른 상태에서 뒤늦게나마 뭔가 뭐 이렇게 뭐 적발을 하고 뭐 그러는 걸까요? 왜 그러는 걸까요? 사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어요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올라가고 빠져나오는 도중이라는 거, 다시 회생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,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. 없다라는 게 이제 정답인 거죠.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크게 올랐던 종목이 내려올 때, 하한가 찍고 내려올 때는 그 뒤로는 이 주식을 없는 걸로 쳐야 됩니다. 없는 셈 쳐야 돼요. 언제 악재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그 리스크를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아예 거른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이제 깨닫고 학습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만약에 정말 이것처럼 10배 이상 쳤다. 근데 이런 종목을 2차 파동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정고점이라든지 자, 이런 걸 노리면서 기다려보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. 충분히. 이런 상황, 이 비슷한 상황을. 그래서 동성제약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투자한 종목 중에 하나고 또 이거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. 사람들 정말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. 그만큼 이슈가 강했고 또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랬던 종목인데 참 이거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앞이 깜깜하겠죠. 정말로.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하한가 이유 있는 악재, 그러니까 올라가는 악재는 호재고 내려올 때 악재는 진짜 악재거든요. 근데 그런 악재가 왜 이제 발생을 하냐? 세력 입장에서는 털어내기가 수월하기도 합니다. 그럴 때 이유가 생기거든요.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 악재가 터져서 같이 이 돈을 던져버리는 뭐 이런 형태로까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던질 때 쥐고 있는 주식이 많으니까 사실 이미 거의 많이 처분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거의 많이 처분을 했는데
나머지 돈도 빨리 회수하고 싶다.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악재를 터뜨리는 겁니다. 그럼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터지는 악재 속에서 매수가 들어와요. 웃긴 거는. 자, 보세요. 자, 분봉으로 개파락이 해서 박살났죠. 마이너스 20%로 시작했습니다. 근데 거래량 보세요. 1분봉이에요. 자, 시작하자마자 37만 주. 1분 만에 17만 주. 12. 그냥 10단위를 넘어가요. 그냥. 여기 보시면 자, 25만 주 찍고 뭐 10단위 넘어가요. 여기 10만 주가 계속적으로 뭐 거의 10분 동안 계속 발생을 하면서 또 매수도 들어오면서 여기 또 올라갔잖아요. 예, 매수도 들어오면서 자, 매수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누군가 이렇게 담아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게 돈을 이제 숨기기가 좋은 거예요. 이런 악재가 터뜨려지면은 보통 이런 거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떨어졌을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사람. 그래서 바닥에서 찍어보면 10% 이상 급등합니다. 또 자, 아이러니한 사실이죠. 악재가 터졌고 마이너스 개파락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현실. 하지만 올라가는 게 지속성을 가질 수는 없겠죠. 왜? 악재가 달려 있으니까. 이게 일반적인 보통의 상황이 보통 이래요. 떨어질 때 악재 맞고. 네이처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누가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돈들이 섞이는 이런 상황에서 단타쟁이들이 다 붙게 되는데 물량을 털어내기가 정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제 입장에서 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. 물량이 많이 갖고 있으면 한 번에 못 털잖아요. 계속 털어야 되거든요.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지금 급락시켜서 던져버리나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던져버리나 그게 그거예요. 어차피 5만원 찍은 이 주식은요 다시 만원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다시 원래의 가치를 찾아가요. 시장의 어떤 거래 법칙에 의해서 원래 가격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. 큰 흐름상.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지금 악재 터뜨리고 먼저 던져버리고 뭔가 또 다시 하고 뭐 이런 식의 할 수 있다는 거죠. 뭐 여러분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주가를 움직이는 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예, 그런데 이제 그 뉴스에서 이제 잡혀가는 사람은 꼭 증권사 직원 한 명 그리고 이제 대주주 꼭 이렇게 세트로 했죠.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악재죠. 예, 이건 다른 악재예요. 예, 물론 이제 진실은 몰라요. 그냥 이제 저의 견해일 뿐이고 진실은 모르지만 많은 차트들이 이런 유사한 그 하락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회사만 보고 동성제약이 이런 재료가 있대. 얼마나 올랐는지도 모르고 이 회사가 원래 가치가 어느 정도를 찍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렇게 분석도 못하고 그냥 주식을 하면 잘못하다가는 어쩌다가 수익 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차트를 먼저 많이 보고 절대로 돈을 크게 매매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가도 깨져요. 또 깨지는 것도 교훈 삼아서 또다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배워나가고 경험을 쌓고 깨지면서 깨진 이유를 또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거에 크게 돈이 물렸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죠. 마이너스 20%인데 어떻게 손절합니까? 그죠? 반등 기대하고 있지. TV 라이텍도 마찬가지예요. 라이텍도 얘도 악재 터였잖아요. 얼마 전에. 그러면서 막 고소한다 하면서 또 그랬잖아요. 예, 올라갈 때 안 그렇습니다. 떨어질 때 항상 그런 것들을 발생을 시킵니다. 그런 악재들을. TV 라이텍. 얘도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회사가. 이렇게까지 차트가 둥글게 하면서 떨어지진 않거든요. 예.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까요? 매수를 쭉 들어왔던 사람들은. 이렇게 허무하게 주가가 무너지는데 다 이탈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애초에 들고 갈 마음이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. 이 주식을, DB 라이텍을. 들고 갈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떨어질 때 뭐 물을 타든지 아니면은 뭐 애초에 이렇게 매매를 안 했겠죠. 애초에.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참 코미디입니다. 이런 주식도. 이거 한 방에 끝내는 유형인데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모르고 하시면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. 모르고 하시면. 몇 번, 8번 성공했다가 2번만 제대로 깨지면 다 날라가요, 돈.
그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. 내가 계속 성공했어요. 막 주식 별거 아닌데 하면서 그 8번 성공했어요. 그러다가 폭락자 오거나 회사 악재 맞아서 2번 박살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. 그때부터 뇌동매매 들어가고 판단력 잃게 되고 조급해지고 그게 주식이에요.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매매의 어떤 기술을 익혀야겠죠. 자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